지난 시간에 적합도 검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이론에 대한 내용은 지난 차수에서 마무리하고 이번 차수에서는 적합도 검정을 이용한 사례, 특히 이제 정규성 검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사례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차수에서 이 장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아래는 기대값이고요. 위에는 관찰값 빼기 기대값이죠. 즉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뭐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르느냐 이걸 검정할 때는 이 구간에서 관찰되는 값 OI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 확률 분포를 따른다면 이 구간에서 예상되는 값 EI죠. 그래서 그 관찰값과 기대값의 차이 제곱을 기대값으로 나누고 그걸 각 구간별로 모두 계산을 해서 다 더한 이 카이 제곱 값이 n-1 자유도를 갖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내용까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그 정규성 검정이라는 걸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정규성 검정을 위해서는 우선 가설을 먼저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은 이 데이터는 정규 분포랑 별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이 데이터는 정규 분포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검정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의 키가 과연 평균이 175이고 표준 편차가 5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물론 모든 성인 남성들의 데이터를 다 뽑을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성인 남성 뭐 1000명을 뽑았다라고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만약 정규 분포라고 한다면 그 카이 제곱 값이 얼마 이상은 나올 수 없다라는 임계값을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구간을 12개 구간으로 나눠 놨거든요. 그러니까 160에서부터 162.5까지, 그 다음에 165까지 이런 식으로 2.5라는 키를 가지고 160에서 190까지 구간을 12개로 나눠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는 11이 되겠죠. 그래서 자유도가 11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이게 과연 정규 분포가 맞다면 이 한계선을 넘을 수 없다는 그런 임계값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는 자유도가 11인 카이제곱 분포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임계값 19.6751, 여기 19.675라고 되어 있는 임계값의 의미는 이 데이터가 정말로 평균이 175고 표준 편차가 5인 그런 정규 분포가 맞다면 각 구간에서 계산했던 카이제곱 값들의 총 합이 19.675를 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만약 저 모두 더한 카이제곱 값이 19.675를 넘는다면 각 구간별로 예상되는 기대값과 실제 관찰값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정규 분포랑 매우 다르다. 만약 저거보다 작은 그런 카이 제곱 값이 나오게 되면 이 데이터는 정규 분포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저 임계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처럼 미니 탭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카이 제곱 그 분포표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쉽게 구할 수도 있죠. 자유도가 11이고요. 이건 이제 우측 검정이니까 임계값이 오른쪽에 있다 보니 왼쪽의 누적 확률이 9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적 확률 95%에 대한 임계값을 찾아보면 19.67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기 있는 각 구간별로 카이 제곱 값들을 다 구해봐야 되는데요. 다 해보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5에서 177.5까지 구간에서 실제값과 기대값의 차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발견된 관측 인원은 192명이었고요. 이 전체 1000명 중에 이게 정말 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기대되는 개수는 191.46명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를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구간에 대한 카이 제곱 값을 계산해 보면 192 빼기 191.46을 제곱한 다음에 기대값인 191.4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구간에 대한 카이 제곱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거고요.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모든 구간에 대한 카이 제곱 값들을 다 각각 계산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끝에 있는 카이 제곱 값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모두 더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건 이제 미니 탭으로 우리가 구했을 때 나온 결과창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측값과 기대값의 차이를 카이 제곱 값으로 구한 다음에 이걸 모두 더하게 되면 여기 있는 카이 제곱 값 5.58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지금 계산했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게 되면요. 여기 12개 구간이 있고 각 구간별로 카이 제곱 값들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총 12개의 카이 제곱 값을 모두 더하게 되면 그 값이 아까 말씀드린 5.58093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 값이 과연 자유도 11인 카이제곱 값의 누적 확률 95%에 해당되는 임계값 19.675 이거를 넘는가를 비교해 보게 되는 건데요. 5.58은 이거보다 한참 아래죠. 따라서 이거는 정규분포랑은 크게 다르지 않은 데이터 구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 값이 19.675를 넘는다면 관찰값과 기대값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분포, 여기서는 정규분포와 매우 다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측 검정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크냐를 검정하는 우측 검정이기 때문에 p-밸류는 검정 통계량 오른쪽 면적이 되는데 이 경우 90%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인 판단 기준 5%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귀무과서를 선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적합도 검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